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 간의 합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그게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종전선언. 오늘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의견이 다르면요. 처음엔 말로 열심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화로 하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쌈질을 합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해서 해답이 나오면 이기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죠. 요거 즉 고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좀 별로 없었는데 유럽에는 19세기까지 어쩌면 지난 세기 초반까지 있었는데 결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투. 특히 이제 엘리트 사회에서 있었는데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강하게 대립하면 서로 칼을 뽑습니다. 그래갖고 정면으로 칼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결국은 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결국은 둘이 싸워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걸 사회가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 그 미국 서부 영화가 한참 유행할 때 저희 클 때 많이 유행했는데 거기도 결투가 있습니다. 즉 둘이 대립하는 사람이 등을 붙이고 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열 발짝 걸어서 확 돌아서서 총을 빵 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그걸로 갈등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도 도저히 갈등을 풀 수 없으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해서 결투처럼 승부가 팍 일순간에 나면 좋은데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장기간의 전쟁이 되면 소모전이 돼서 너무 국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을 멈추자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어로 ceasefire, 우리말로 하게 되면 사격 중지죠. 그걸 이제 흔히 휴전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힘들 경우에 양쪽 지휘관끼리 야 전쟁 당분간은 좀 중지해놓고 뭐 좀 대화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휴전이죠. 휴전. 우리는 휴전하고 정전을 잘 구별 안 하는데 휴전은 지금 상태에서 일단 사격을 멈추고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다든지 지역을 정해놓고 전쟁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러한 전쟁을 전체 정쟁으로 확대해서 모든 걸 스톱시키자라고 하게 되면은 영어로 트루스 또는 아미스티스라고 하는 정전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정전 상태죠. 그래서 정전협정이라고 합니다.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은 둘이 양쪽에 나누어지는 분계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막 조사를 하고 분계선을 어떻게 만들 원칙을 세우느라고 협상을 오래 합니다. 6.25 전쟁 경우는 거의 2년을 했죠. 2년을 해서 정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휴전을 거쳐서 정전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서도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휴전 없이 바로 정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게 먼저 하는지 그건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정전이 오래되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야 우리가 과거에 싸웠던 게 원인이 이거지 우리 대화로 풀어버리고 이제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너랑 나랑 국방비를 아껴가지고 경제개발하고 또 너랑 나랑 무역을 하게 되면 서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좋지 않니? 라고 해서 관계 개선을 해서 정상화가 외교 정상화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하고 일본이 1965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한 겁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어요. 우리는 했다는 주장인데 일본은 아니다. 식민 지배했다. 뭐 그런 주장인데 어쨌든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일 간의 국교가 없다가 65년도에 국교를 트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을 절차를 벌이면서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한국이 고도 성장한 건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 상태에 있던 나라가 정전이나 휴전을 거쳐갖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서로 투자를 해갖고 경제가 서로 공동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란 무엇이냐? 근데 우선 전쟁이라는 거는요, 바로 옆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라, 한 나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하고는 참 싸우기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이 나라와 내가 동맹을 맺었을 때가 아니면 특별히 싸울 일이 없고요. 두 서너 단계에 있는 멀리 떨어진 나라하고는 더 이상 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은 누가 해오는가 하면 강대국, 그 중에서도 미국이 주로 해오던 겁니다. 미국은요, 국경을 맞댄 나라가 캐나다하고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알래스카를 미국 영토로 보게 되면 이쪽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러시아가 하나 더 있겠지만 그 바다라고 하는 이격된 공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국이 두 나라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데서 일어나는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뭐 코소보 전쟁, 이라크 전쟁. 그럼 미국은 갑니다. 가서 싸우고 나서 뭐 하게 이기면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해놓고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올 때 그럼 뭐 정전협정을 안 맺어요. 맺을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맺고 쑥 빠져나오고 평화협정도 그 후에 안 맺어요. 그냥 쑥 빠져나와요. 가장 좋은 예가 2차 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를 상대로 독일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이 독일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정전협정 안 맺었습니다. 그 평화협정도 안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전쟁 끝이에요. 이탈리아하고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게 평화조약이죠. 그건 맺었습니다. 근데 따로 정전협정 같은 걸 한 적이 없고 일본 상대로.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독일이 항복하고 이탈리아가 항복했을 때 미국이 처음에는 평화협정 맺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 2년쯤 있다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거는 이겼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만은 종전선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에서는 미국이 이겼다고 할 수가 없고 현상 유지를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특이하게 한국전쟁에서는 미국이 유엔의 대표인 미국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고 그 후에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을 대표해서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있어 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리고 과거 이제 베트남에서는 미국이 75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2년 후에 73년도에 맺은 2년 후에 이제 다시 공산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평화협정을 맺어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건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받아 건다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가서 뭐 한국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기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베트남전에서는 뭐 그냥 철수해 버렸잖아요. 거기가 공산화되든 말든. 그 다음에 이라크전에서는 때리고 이기고 나와버렸고 아프간전도 때리고 나와버리고 뭐 정전, 협정, 휴전 뭐 나오면 그냥 휴전이니까 그건 있는지 모르지만 정전협정도 없고 평화협정도 없고 그냥 자기네 스스로 종전선언을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미국이 하는 경우 보면 자기네 이겼을 경우에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해달래요. 그럼 미국이 이겼다고 스스로 선언하라는 얘기잖아요. 종전선언은 국제적인 룰도 아니에요. 아까 정전협정이나 평화조약 같은 경우는 이게 협정이나 조약의 형태로 국제법적 지위가 있지만 종전선언은 그냥 미국이 내가 이겼어 하고 철수하는 건데 그걸 국제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그 비밀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서 독일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그건 미국 중내적 필요 때문인데 그런 선언을 해야만 그걸 근대로 독일과 전쟁, 이탈리아와 전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법률들을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종전한다고 선언하게 되면 미국 법에서 어느 것들이 북한을 제재하는 법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걸 폐지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겠죠. 북한은 그걸 바라고 하는 걸 겁니다. 종전선언해서 미국이 이겼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회를 주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의 위치가 애매해지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원래 목적이 북한군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나기 전 상황까지는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격퇴는 수행했는데 그 다음에 이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주둔했단 말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은 정전체제가 끝났다고 봐가지고 유엔군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전에 남북관계가 평화조약을 맺어야 될 겁니다. 평화협상을 해갖고 미북 간에 남북 간에 어떤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평화조약 맺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두 개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남북한이.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거를 반통일 세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건데 이걸 자꾸 통일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통일 아니에요. 영구 분단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동서독이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72년도에 기본조약을 맺어서 평화조약이죠. 그걸 맺어갖고 별개 국가로 갔다가 90년에 하나가 됩니다. 그걸 바라고 나중에 통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는 게 원래 독일은 서독입니다. 서독은 그 몇 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죠. 서독 헌법은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해놓고 동독은 해석이 뭔가 하면은 이 자기네 연방정부에 들어오지 않은 몇 개의 주의 정부 정도로 여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통일도 그 들어오지 않은 정부가 연방정부에 들어오는 형태로 동독 정부가 바로 그걸 결의를 해줌으로 해서 서독 연방에 편입되겠다. 독일 연방에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통일이 되는 게 독일 통일입니다. 근데 남북한은 어떤가 하면은 우린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꾸 그 규정을 뭡니까? 그 옛날 반공법 무슨 법입니까?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자꾸 없애라 그러죠. 그러면 그 법을 없애면 북한을 뭘로 규정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북한 정부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안 주고 자꾸 그 법을 없애라 그러는데 없애는 건 좋은데 북한을 그럼 뭘로 규정할지는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도 그 무슨 법이죠? 자꾸 생각이 안 나나.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한 그 법을 없애라 그러는데 그럼 북한을 뭘로 규정할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연방제 통일을 얘기하는데 그건 독일처럼 연방 국가에 있을 때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남북한을 뭐 연방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 남한 연방에 북한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보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거 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연방 국가로 바꿔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당장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저 정책은 반통일 정책이라는 걸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그걸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연방제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뭐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한반도와 부속도를 영토로 한다라는 것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까지도 영토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통일되기 전까지는 동독 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단서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헌법 조항에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항에서 평화 통일을 한다라고 지향한다라고 돼 있는 것도 그것도 아마 바꿔야 될 겁니다. 연방제 통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미북 간의 종전선언이 됩니다. 원래 종전선언은 미국이 과거에 일방적으로 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거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국제법상에서. 미국이 자기네 국내법에서 전쟁에 관련된 법들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걸프전 이라크 전쟁 했을 때 미국이 어떤 이제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가 종전선언을 한 적이 있을 뿐인데 그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근데 북한이 저렇게 매달리는 거는 어떤 자기네 제재를 풀기 위한 그걸 일단 풀면은 그 다음에 유엔제도 풀기 쉽겠죠. 동의하십니까? 종전선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종전선언을 거쳐서 완벽하게 남북이 평화협정 맺어갖고 별개 국가로 간다. 미북이 평화협정에서 별개 국가로 간다. 그럼 미국은 두 개의 남북한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가요? 그리고 그게 운 좋게 독일처럼 통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면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도 전문가 사이에는 제법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거 알고 계신가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니까 이 부분을 아시고 종전선언을 보시고 미북 회담을 보시고 지금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에도 하자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그대로 준수해서 나가자는 게 9월달 평양선언이었죠. 문재인 정부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통일 정책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